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주말, 이제 내일 월요일 아침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주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좀 편히 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JD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순수 화학 업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주말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어, 올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나름 제가 이제 순수 화학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효성 TNC나 LG화학 이 정도를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화학업종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 부분은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주가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4,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옥과 석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이유에서 상승하고 있는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술적 흐름들을 갖고 가야죠.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두 개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 상황, 시황,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속에서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펼쳐지는 전략적 흐름, 전술적 흐름들을 함께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기본적인 내용, 화학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지금 보이시는지 보고 계실 건데, 4분기 화학 실적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까라는 부분. 동절기가 사실 화학업종에서는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특수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화학업종이에요. 4분기 대다수 화학업체가 호실적을 기대합니다. 2021년은 공급 과잉 우려도 여전하지만 실적 강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가가 너무 세게 움직이면 또 비중을 좀 축소하고, 또 다시 눌림목 조정을 보이면 다시 매수하고 가는 과정을 함께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LG화학의 한 달 레깅 스프레드와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SK증권 자료인데, 이제 동절기는 화학의 비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0년대 이후에 중국이 세계 수요의 메인이 되면서 춘절, 국경절, 이 리스타킹이 또 다른 주요 포인트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흔히 이르는 비수기를 동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특수 영향으로 올해는 비수기는커녕 호황기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 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이야기되는데, 플랫햇에 의하면 지속되는 내구재 소요, 그리고 설비 비정상 가동, 운송 컨테이너 부족 등 코로나19 이후로 제기되는 원인들이 그대로 지적 중입니다. 4분기 화학업체들의 실적도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사상 최대치까지 지금 LG화학이 도달을 했고, 일회성 비용이 나온다 해도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다라는 부분을 SK서진 증권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간 잠잠했던 화학의 대장 제품인 PPP. 이거 이제 PPP라면 잘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여기에다가 이제 요 P 폴리에틸렌, 그죠? 그리고 PP 폴리프로필린, 그죠? 그리고 PS 폴리스틸렌, 그리고 PVC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요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네들은 뭐예요?
일상적인 용어지만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영어 약자로 해놓으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갑자기 PPP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약자인지, 그죠? 이제 지금 화학 업종이니까 폴리에틸렌을 말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폴리프로펠린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좀 쉽게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가들을 위해서. 여하튼 연말 들어서 잠잠한 쪽이었던 이 폴리에틸렌과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PPP 여기에 이제 페놀 수지 계열보다 더욱 강하게 반등하는 양상이다. 여기 이제 이 주가 이 가격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가격은 2년 내에 최고치, 그죠? 레깅 스프레드 기준으로는 3년치 최고치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간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롯데케미칼과 대한유와 같은 순수화학의 이익 강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 가운데에서 4분기 결국 화학업체들이 더 나올 것 없이 실적 파트를 벌일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공급 과잉은 2021년 분명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다만 이런 실적이라면 이제 벌써부터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여하튼 2021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가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화학업종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죠? 화학업종은 ABS, LGP, MB, 라텍스 등 제품을 중심으로 시황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경쟁력이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사 가동 차질 등을 그 원인으로 판단되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주요 제품의 합산 스프레드나 화학업 주가지 수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옥과석을 좀 차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에 있어서 화학 업종을 하더라도 어느 쪽에 이 비중이 높으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단순한 호조가 아니라 극단적인 차별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생제나 포장재, 음식료 등 이런 산업에서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제품군들이 화학시황 호조를 견인하는 반면에 자동차나 의류 이런 기존 화학 업종의 주요 전방 산업 수요 악화에 의해서 합성 고무나 화섬 원료 제품군들의 시황은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코로나가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다소 이제 진정되는 흐름에 그 이후의 흐름을 본다면 또 지금의 안 좋았던 이 자동차 유리 등 기존 화학 업종 이 부분에 있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화학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 상반기 중국이 산업별 소매 판매 증감률로 보게 되면 식품은 1사분기, 2사분기 이제 1사분기가 파란색이고 2사분기가 요 이제 어떤 색이에요? 파란색이 아닌 색이죠. 식품은 양호했죠. 그죠? 음료는 2분기에 더 좋아졌고 약품도 더 좋아지고 통신기기도 좋아지고 화장품도 좋아지는 흐름인데 이 석유 제품은 뭐예요? 아주 안 좋아졌던 게 2, 4분기부터 조금 안 좋아진 게 덜 안 좋아진 게 된 거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지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지게 된 거고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도 의류, 자동차 이쪽 부분은 좀 더디죠. 그죠? 좋아지는 부분이 가장 안 좋았었던 부분보다는 좋아지는 상황이고 자 거기에서 이제 핵심 종목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은 뭐 여러분들이 두말할 거 없이 이 2차전지 쪽은 뭐 고성장이고 글로벌 탑 1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고 석유, 호황 역시 초황 국면을 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지 부분을 53조 원, 석유화학 22조 원 해서 한 75조 이상을 바라본다. 뭐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뭐 전지 사업부도 호황이고 LG화학은 또 화학 부분도 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 중이죠. LG화학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술적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LG화학의 기술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한 86만 3천원 12월 4일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자, 궁극적으로 보면 이전 고점이었었던 부분, 요 부분을 돌파한 이후에 딱 이제 그 부분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의 비중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횡보권 86만 원과 80만 원 이 중심으로 해서 횡보권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월간 흐름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 급격한 상승 11월 달에만 상승의 폭이 30%니까 그죠? 30%고 12월 달에 8%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보합권 정도지만 그러니까 두 달 만에 38%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부분이라면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칠 수 있는 요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80만 원 근처 부분으로 들어오기는 80만 원, 78만 원, 뭐 요 근처 하얀 라인으로 들어온다면 매수 쪽이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간 연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LG 화학이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LG하고 뭐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효성 TNC, 그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 호황은 아직 초입 단계, 그러니까 호황의 본격적인 시작의 국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 영업이익이 3,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할 전망이고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 시황은 2020년에도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범용화성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마스크, 요가복, 레깅스 등이 판매 증가에 따라서 코로나19 수혜 발생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2021년 1분기까지 스판덱스의 경우 이 신증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수급 여건이 더욱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판덱스의 이 부분이 가장 그 주가에 크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효성 TNC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성 TNC 주가가 이 화학업종 중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효성 TNC의 경우에 마디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96,000원에서 이거 15만 원까지 상승. 그죠? 첫 번째 요 상승 흐름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상승 흐름 부분들 속에서 지금 2차 상승 부분이 또 나타났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3차 상승 부분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을 가는 중이거든요. 3차 상승을 가는 중인데, 그죠? 그 3차 상승의 끝마디 정도가 한 28만 원 정도. 그죠? 그런데 이후 22만 원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 특히 뭐랄까요? 3단계 세 번째 상승 흐름으로 세게 갈 때는 오히려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25만 원 이상부터는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고 효성TNC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29만 원 요 정도의 범위까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는 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 롯데케미칼도 이제 이 석유화학 초강세로 전방위적 개선을 어, 기대하고 있는데 2020년 화학시장 호조에도 대산 공장 가동 중단, 아로마스틱스 실적 부진, 그리고 LC USA 경제성 악화 등으로 동종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롯데케미칼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2020년 4분기 대산 공장의 재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화산 체인이 시황 반등에 따른 아로마틱스 흑자 전환과 이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 그래서 석유화학 시장의 초강성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 반면 최근의 단기 주가 상승에도 PBR 0.7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다소 최근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보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이 다른 화학 종목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 부분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는 그죠? 별로 크게 좋은 부분이 아닐 거다. 그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그 다음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 부분의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요 갭이 발생했던 지역이 이 부분이죠. 상승계. 그러니까 이 갭 발생 지역 부분 속에서 상승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효성 TNC의 상승 흐름하고 얘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여기서 다중바닥 만들어 놓고 상승했었던 요 1차 자락 그리고 고 마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상승 그죠?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세 번째 상승 3분의 2 정도까지 가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 부분은 롯데케미칼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죠? 25만 7천 원, 26만 원, 뭐 요 정도 라인, 26만 원 정도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요 부분 정도에서부터는 26만 원 이하는 매수권이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4, 4분기 실적까지는 다른 화학업체보다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나 1, 4분기부터는 확실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자는 보유고 매수자는 26만 원 이하 부분을 매수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가 안 나갔는데 차트를 보시면 26만 원 이하 이 위치 라인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이 나은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말고 또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금호석유 그죠? 2021년 글로벌 엠비라텍스 증설에 주의한다. 이 엠비라텍스 의료 고무장갑 부분, 이 부분인데 2020년 금호석유 화학을 복귀해 보면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위기에 훨씬 강한 면모를 보였다. 실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14.3%로 2019년 7.4%에 비해 개선되었죠. 그죠? 자, 두 가지 행제가 겹쳤기 때문인데 MB 라텍스 특수 효과, 이제 효성 TNC와 마찬가지로 이 금호석유도 그죠? 금호석유도 이 특수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의료용 고무장갑 수요가 몰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고 공급 부정 현상이 발생됐고 이 스프레드도 껑충 튀었고 금호석유가 보유한 연간 생산 능력 58만 톤 설비가 풀 가동되면서 영업이익률이 30% 전후로 높아진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좋았는데 2021년에는 조정 국면에 대비해야 될 부분도 일정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은 업황이다 보니까
이 라텍스 증설을 하게 되면 뭐예요? 서로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술 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존의 그 SBR이라고 타이어용 고무 생산 설비를 라텍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라텍스에 대한 수요, 그 혜택을 봤었던 부분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효성 TNC도 그렇고 그죠? 지금 금호석유도 그렇고 결국 그런 증설에 대한 부담 요인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승한 이후에 그죠? 금호석유도 잘 보시면 계단 한번 요 저점 라인에서 상승한 부분 그죠? 그리고 그 상승한 이후에 그 폭만큼 또다시 두 번째 상승을 갖고 왔고 그 다음 거기에서 다시 세 번째 상승 부분을 갖고 온 상황 속에서 지금 횡보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그죠? 그런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 흐름 속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술 기본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도 놓여져 있고 그렇다면 이 종목 부분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년 초 1, 4분기 이제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타이밍에 내년 1월, 2월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내년 초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라도 12월 달은 조금 더 조정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박스권 13만 7천 원, 13만 원, 요 라인 부분에서 요 하단 라인으로 들어오는 중심축이 요 15만 원 선이라면 13만 원과 13만 5천 원, 요 사이, 요런 유형 하단 부분에 들어오면 매수고, 그죠? 지금은 관망하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또 대한유화도 있죠. 대한유화도 실적이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바라보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 아까 보신 이 다른 화학업체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그죠?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 추세로 조금 돌았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로 조금 돌았다는 건 뭐예요? 이 3개월 동안 월봉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종목 부분도 지금 3개월 상승을 급격하게 이루어낸 거에 대한 조정, 적어도 3분의 1, 그죠? 3분의 1이나 아니면 50%의 조정, 50% 조정이면 이 정도겠네요. 그죠? 이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로는 19만 원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거냐? 한 3분의 1 수순 20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15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15만 원에 33% 정도 조정이면 5만 원 정도 조정. 그러면 21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 그죠? 그러니까 21만 원에서 22만 원 내외 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흐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죠? 단순히 4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닌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